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두 개의 데이터가 있어서 그 자료 두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이 기사를 보시면 미국 투자자 소득이 낮을수록 시장 폭락에 매도를 했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사에 데이터가 여기에 또 있어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 조사가 지난 6월 폭락장을 겪고 나서 7월에 서베이를 했던 건데요. 이 질문을 보면 지난 몇 주간, 그러니까는 6월 폭락장 때 암호화폐 투자해서 조금이라도 팔아치웠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금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본 거죠. 그런데 이 대답을 이 소득별로 구분을 해 놓았고, 그리고 이 짙은 초록색은 다 팔았거나 상당수 많이 팔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연한 초록색은 팔았지만 뭐 많이 팔진 않았고 어느 정도 혹은 조금만 팔았다라는 얘기고, 이 노란색은 전혀 팔지 않았다라고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답변을 자세하게 보면 연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인 사람들의 조사를 보면 약 39%가 많이 팔았고 26%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팔았고 이 35%만이 전혀 팔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소득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니까 이 5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뭐 6천만 원 선에서 뭐 한 1억 3천까지의 연소득을 가진 사람은 24% 합치면 48%가 현금화를 했다라는 얘기고 52%는 전혀 팔지 않았어요. 그리고 연소득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사람은 한 34%만이 현금화를 했고 66%는 전혀 팔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소득이 15만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한 2억이 넘는 사람들은 한 30% 정도가 현금화를 했고 70%는 전혀 현금화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이 폭락장에 매도하는 경향이 훨씬 크고, 이걸 보시게 되면 39 더하기 26 하게 되면 65% 정도가 현금화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반면에 이렇게 연소득이 높을수록 그대로 홀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억 이상의 연소득자는 무려 70%가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런 걸 봐도 부자가 왜 부자가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왜 양극화가 심해지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이해가 가긴 갑니다. 연소득이 적을수록 아마 당장의 현금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폭락장으로 내 쪼그라드는 잔고를 보면 이것이라도 건지고 싶은 그 마음에 아마 바닥에서 던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상황이 달라요. 아마 이 부자들은 어느 정도의 돈과 자산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들은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른 자산도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폭락장이 오더라도 이 부자들은 버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뭐 반등장이 오고 다시 또 강세장으로 넘어가면 그때 이렇게 끝까지 버틴 부자들은 매도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매도하는 물량을 바닥에서 던진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비싼 가격에 사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사 보고서 하나에도 이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제 이 바이낸스의 CEO 자오창펑이 바닥에서 이 암호화폐를 매도한 사람이 안타깝다라는 이런 트윗을 남겼어요. 그런데 저는 이 트윗이 아마 이 지난달에 이 트윗에 대한 두 번째 답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트윗도 얼마 전 영상에 말씀 한번 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이 자오창펑이 아프리카에 암호화폐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트윗을 남기니까 누군가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 지난주가 그 6월 달에 큰 폭락장이 있었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난주에 솔직하게 말해서 너 얼마나 잃었어? 라고 약간 좀 조롱 섞인 이런 질문을 이 트윗 밑에다가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오창펑이 나는 여전히 전부 다 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리고선 어제 바닥에서 이 암호화폐를 던진 사람들이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트윗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자오창펑이 요 며칠 새 계속 이어진 좀 강세 흐름에 그때 폭락장에서 조롱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한 방 먹인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아무튼 우리가 뭐 주식이라든지 이 암호화폐를 하다 보면 시시각각 변하는 이 가격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포지션을 지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자기 확신이 없으면 이 시장에서 버티기가 힘들고, 돈을 뭐 얼마 딸 수는 있어도 여기에서 큰 부를 얻기는 더더욱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부자는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료도 함께 보여드리면, 이 자료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얼마나 큰 기회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같아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UN 보고서에서 나온 건데, 국가별 암호화폐 보유 인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위가 우크라이나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한 12.7%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2위는 러시아로 11.9%,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거의 한 12%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1위와 2위가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로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보면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7월 27일 날 찍은 영상인데, 이때 이 비트코인이 해지 수단으로 진짜 폭발할 때는 이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냐면 이 패권국 다툼이 일어날 때인데, 이 패권을 두고 이 미국과 중국이 진짜 전쟁을 한다면 그때는 비트코인이 폭발할 것이다 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사를 봐도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미중 전쟁이 나야지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트코인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있으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을 할 건데, 만약에 이 패권 싸움으로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정말 가장 큰 이 비트코인의 수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날이 오지 않았으면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지정학적으로 이런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열강국에 끼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우리의 목숨도 위태한데 이때 가서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패권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패권에 도전을 하면은 전쟁일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가만히 앉아서 패권을 물려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계속 자료를 보면 3위는 베네수엘라고, 4위는 싱가포르, 그 다음 케냐, 그 다음은 미국,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베트남, 태국, 영국, 브라질, 파키스탄, 필리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있고, 한국 밑에 페루, 벨라루스, 호주 이렇게 랭크돼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국가들을 가만 보면 보통 이 자국의 통화 가치가 좀 불안정한 나라의 국민들이 암호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3.8%의 국민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자료 데이터에 출처가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실제는 더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이 5,16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3.8%라고 하면 한 196만 명, 그러니까 거의 한 200만 명이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올해 초에 2021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내 암호화폐 시장 개요라고 해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이 암호화폐를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558만 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UN의 데이터를 따르게 되면 3.8%면 거의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실제로는 558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58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아까 한 5,10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11%가 현재 이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치면 거의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1명꼴은 이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 정도인데 주식시장이 어떤지 그것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마찬가지로 2021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주식을 거래하는 인구 수는 1,37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 인구수 5,100만 명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한 27%가 현재 주식 거래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4명 중 1명꼴로 주식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암호화폐는 50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인구수보다 2배가 넘고 거의 3배 가까운 인구가 주식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암호화폐 시장보다 주식 시장이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이 10년 전에 주식 거래 인구가 얼마였는지도 한번 찾아봤는데, 이 10년 전 2012년도에 주식 인구 수를 보면 그때 우리나라 총 인구수가 그때는 5천만 명이었고 거기에 주식 인구수는 500만 명이었어요. 이 말은 우리나라 총 인구수 중에 한 10%만이 주식 거래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10년 전의 주식 시장이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 규모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이 10년 전 주식시장의 규모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이 암호화폐 시장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지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디지털 자산법을 만들고 있고 미국에서도 암호화폐 관할권을 SEC가 할지 CFTC가 할지 지금 교통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큰 틀에 암호화폐법이 나오면 그때는 정말 정상적인 하나의 자산시장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기관은 물론이고 지금 암호화폐 한다고 하면은 뭐 비웃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들어오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암호화폐 법이 각 나라에서 제도화되면 마찬가지로 그 나라 사람들도 뛰어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은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주식이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인들은 전 세계가 함께 거래를 해요. 이 얘기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이 몰려오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자금이 들어온다 하면 얼마나 클지가 상상할 수 없는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단타를 해서 뭐 10%를 먹고 20%를 먹고 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일부 자금은 단타를 하더라도 지금부터 살아남을 코인으로 꾸준히 수량을 모아 나가면 분명히 이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 시장 안에서 큰 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인터넷 시대가 그랬지만 이 암호화폐 시대 역시 인생의 부를 얻을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지금부터 기회야 하고 오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서 지나고 보니 그때가 기회였어 라고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뭐 제가 얼마 전에 이 댓글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때도 한 구독자님께서 불과 30여 년 전 닷컴 시대가 열릴 때 온통 테헤란노가 난리법석일 때 제 인생의 황금기였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와도 그때는 기회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흘러서야 기회가 기회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진 않으려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고민해보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나의 부를 어떻게 쌓을지 깊이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